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 소프라노가 전하는 한국 전통 가곡 사의 찬미의 감동적인 전설을 파헤쳐봅니다. 1920년대의 슬픔과 희망, 그리고 민족의 한이 담긴 이 노래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 외국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음악의 진실과 감동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평생의 음악 여행을 시작하게 된 그 특별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조용한 음악실에서 오페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제피린 마르소이고 어릴 때부터 음악은 제 전부였습니다. 늘 유럽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남긴 음악이 최고라고 믿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고전 음악을 최고의 예술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습한 후에 저는 조금 지친 마음으로 잠시 쉬기로 하고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먼지가 잔뜩 쌓인 라벨 없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에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방 안가득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선율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오페라 아리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노래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언어 바로 한국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그 선율은 슬픔과 희망, 잊혀진 꿈들과 깊은 숨은 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저에게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비록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마치 추운 날 따뜻한 바람처럼 저를 감싸주며 위로와 놀라움을 동시에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먼 나라의 음악은 낯설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친구와 선생님들께서 유럽 음악이 최고지, 다른 나라 음악은 너무 다르거나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불리는 노래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안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신비로운 선율과 그 노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저는 그 음표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을 노래하는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오랜 옛날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용감한 여성이 홀로 무대에 서서 인생의 무게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분의 얼굴에 비친 고통, 사랑, 그리고 겪어온 시련에 맞선 조용한 반항의 감정을 거의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슬프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낡은 공책을 집어들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모든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의 부드러운 오르내림, 마치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음악의 흐름에 대해 기록했어요. 이 노래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분은 어떤 사연을 담아 이토록 열정적으로 불렀던 걸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고 그때 저는 반드시 이 노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치 제가 풀어야 할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고 그 퍼즐이 새로운 음악과 문화의 세계로 눈을 열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래와 그 신비로운 언어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누워 있었죠. 마치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노래의 단어들을 배우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어쩌면 저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악이 단순한 음표와 리듬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이 어디서 왔든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유럽 음악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모든 음악이 각자의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온갖 아름다운 노래들에 열려 있었고 특히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신비로운 노래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그 비 내리는 오후 이후 저는 그 신비로운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부드럽고 감동적인 선율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 가사, 그리고 음악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파리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 축제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도 되었지만 동시에 조금 긴장도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주제로 한 축제에 처음 가보는 것이었거든요.
축제 장소는 나무들이 늘어선 아늑한 공원이었고 다채로운 천막과 나무에 걸린 부드러운 전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웃음과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담긴 노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축제를 둘러보던 중 저는 밝은 한국 국기가 걸린 아름다운 전통 소품들이 장식된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스는 오랜 세월 한국 문화를 간직한 이민자 김정희님께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끈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을 안고 다가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해찬미라는 한국 노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오래된 테이프에서 들었는데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사해찬미는 저희에게 매우 특별한 노래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지요. 당신이 이 노래를 듣게 되어 참 기쁩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스 옆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노래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26년에 용감한 여성인 윤심덕님께서 한국 최초의 유명한 여성 가수로서 사해찬미를 전심으로 불렀다고 하셨어요. 윤심덕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노래는 슬픔과 희망이 어우러진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한국인들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왜 그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희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때 한국은 참 힘든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윤심덕님은 그 고통과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셨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담으셨죠.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둡지만 동시에 따뜻한 빛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김정희님은 또 그 노래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외국에서는 우리 음악이 너무 다르거나 낯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회복력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 말씀에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보자 김정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아픔 속에서도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상징과도 같아요. 노래할 때마다 그 옛날 용기를 기억하시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노래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희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역사와 감정이 담긴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스를 떠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노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 속으로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한국과 사해찬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부스 앞에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김정희님께서는 노래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희님께서는 사해찬미가 아주 오래전 한국이 힘들던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926년에 윤심덕님께서 한국 최초의 유명한 여성 가수로서 이 노래를 전심을 다해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작은 무대에 서서 모든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정희님께서는 윤심덕님이 노래에 슬픔과 희망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고난과 강인함을 전해주는 한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왜 그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정희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때 한국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윤심덕님은 그 고통과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셨어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을 노래하셨지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희님께서는 또한 이 노래가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외국에서는 우리 음악이 너무 다르거나 낯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기억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감정의 기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희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심덕님께서 힘든 시절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셨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과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이야기가 저에게 다가오는 듯 했어요. 저는 음악이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는 우리 과거의 아픔과 동시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힘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노래예요. 노래할 때마다 그 옛 용기를 되새기게 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노래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한없이 소중한 보물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노래의 멜로디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모두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윤심덕님과 그분이 담아낸 열정 그리고 한국의 깊은 역사를 알게 될 날을 기대하며 부스에서 자리를 뜨게 되었답니다. 김정희님과의 따뜻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신비로운 노래가 저를 먼 나라 한국으로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만큼은 상상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한 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분주한 거리, 고풍스러운 궁궐 그리고 깊은 역사를 품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사회 찬미와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함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분주한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김정희님의 따뜻한 미소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오래된 집들과 수제 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길가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 예를 들어 뜨거운 떡볶이나 바삭한 파전의 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마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배워보면서 저와 이곳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는 저는 화려한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고 높고 화려한 벽과 섬세한 장식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원을 거닐다 보면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전통 한국 음악 소리가 제 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한적하고 푸른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적인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먼 과거 윤심덕님께서 사회 찬미를 부르며 전했던 감정들이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지역의 한 음악학교를 방문하여 전통 한국 노래를 배우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유럽 오페라와는 다른 부드럽고 감성적인 한국 노래의 매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국 노래의 발성법을 배워보았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노래 속에 담긴 정서를 느끼게 되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매 순간을 경험하며 사회 찬미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제 안의 의심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길 위에서 한층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이곳의 언어와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밝은 교실에서 저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인내심 많으시고 친절하셔서 한글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소리와 글자를 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공책에 한글 자모를 쓰며 연습했고 선생님께서 천천히 명확하게 단어를 발음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따라 읽으며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한글을 배울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배울 때마다 마치 한국의 마음 한 조각이 제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사람들의 따스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저는 전통 한국 노래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궐을 방문했던 곳 근처에 있는 작은 음악 학교에서 전통 노래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국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법들을 저와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음악은 유럽 오페라와는 다르답니다. 한음 한음이 그 자체의 감정을 지니고 있지요. 부드럽고 섬세하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업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먼저 제 목소리를 편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럽 오페라의 강렬하고 극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한국 노래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 저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단어와 음악의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많이 힘들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내기가 어려웠고 제 목소리가 아직 부드럽게 흐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먼 과거 윤심덕님께서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발음도 개선되고 감정이 담긴 음을 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매 수업 시간은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선생님께서는 학원 밖 꽃이 피어있는 작은 정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노래 연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연습하는 순간은 참 평화롭고 현실감 넘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윤심덕님도 이런 자연 속에서 연습했을 법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어와 전통 한국 음악을 배우면서 저는 이 과정이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음 한 단어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기존의 외국 음악에 대한 편견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 노래의 부드럽고 의미 있는 감정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 챕터가 끝나갈 때쯤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배우고 한음 한음의 감정을 담아 부를 때마다 저는 단순히 언어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계속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매일 한국어 공부와 노래 연습을 하며 저는 한국 사람들과 이 문화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회의적인 생각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단어와 음표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과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곳에 있는 작은 음악 워크숍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한국 음악에 대해 아는 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제 여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게 된 사회 찬미 노래와 그 노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슬픔과 희망, 우리 민족의 강인함이 담겨 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악의 소리만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분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를 집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큰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각 음표는 하나의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과 같지요.
당신이 노래할 때 그 노래는 세대를 이어온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국 음악이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습을 하며 저는 한국 음악만의 독특한 감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오페라와는 다른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희망을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음악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수민 씨께서 할머니께서 가족 모임 때 전통 노래를 부르시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노래하실 때 방 안이 온통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소중한 기억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그 순간 저는 사회 찬미를 불렀던 모든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은 진정한 보편의 언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감정은 모두 똑같은 법이죠. 그 밤 저는 평화로움과 소속감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노래를 배우면서 겪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음악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을 넘어서 한국 음악의 부드럽고 깊은 감동에 온전히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노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제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리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큰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언어와 음악을 열심히 배웠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 찬미르 서울에서 열리는 큰 콘서트 무대에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자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단호한 마음으로 오늘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모든 한국어 단어와 연습한 한 음 한 음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옛날 윤심덕님의 따스한 목소리가 제게 힘내세요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이 있는 건물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래된 건물이었고 붉은 커튼과 황금빛 장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객들로 가득 찬 홀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그들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선생님과 박 교수님께서도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회의적으로 보셨던 마르코 베르크 씨도 관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저는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무대 조명이 관객들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습한 모든 단어와 음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하자 전통 한국 악기들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해금의 애절한 소리와 대금의 부드러운 선율이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색과 어우러지며 마치 살아있는 감정이 넘실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정희님께서 주신 낡은 악보를 꽉 쥐고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내는 첫 음은 마치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진행될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고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이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윤심덕님과 한국의 역사를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원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습했던 기억들이 제 목소리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완전히 조용했고 모두 저의 노래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몇몇 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 악기와 현대 오케스트라가 한데 어우러진 소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난 후 홀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제 모든 열정을 담아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희망을 느끼게 해준 그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심지어 마르코 베르크 시조차 저에게 한국 음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들을 들으며 제 마음 한켠이 더욱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며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유럽과 한국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다리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공연을 통해 제 여정이 단순히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의 그 화려한 공연이 끝난 후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음악 스타일을 익히며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발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 조용한 백스테이지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유럽의 오래된 오페라와 한국의 깊고 감성적인 음악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제 여정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처음으로 신비로운 선율을 들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질문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사회 찬미의 진짜 역사를 보여주며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신 김정희님과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이 씨와의 따뜻한 대화 덕분에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선생님과 박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들, 매일 연습하며 새롭게 익힌 한국어 단어들이 모두 서로 다른 동시에 아름다운 문화를 이해하는 한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교통소리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울의 분주한 거리부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녀본 평화로운 시골까지 한국의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같다는 것을. 비록 그 단어들은 다를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똑같습니다. 음악은 기쁨, 슬픔, 희망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찬미는 단순한 음악 조각이 아니라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큰 희망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문화마다 각자의 고난과 꿈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자신의 재능을 배우고 나누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전통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밝은 방에 모여 웃음소리와 악기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초기에 가졌던 의심과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저를 성장시켰는지 들려드렸습니다. 학생들은 귀 기울여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의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음악과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공연이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따뜻한 악수,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네준 친절한 말들이 저에게 제 문화 간 다리가 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며 다양한 음악 작품을 듣고 함께 즉흥 연주를 하는 소규모 그룹 세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은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연주한 모든 음표가 다름보다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음악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센터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프랑스의 한 방에서 시작해 서울의 화려한 무대, 그리고 이제 문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곳까지 오게 된 긴 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장벽을 허물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노래하고 배우고 나누는 한 저는 언제나 그 아름답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문화 간 다리의 일부가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음악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